네, 안녕하세요.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장이 너무 급격하게 변동성을 가지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 또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투자 시작한 이래로 가장 크게 망가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 폭락장의 기록들을 하루하루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블로그에. 그래서 일주간의 그 기록과 함께 우리가 지금 이러한 변동장세 속에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관점에 따라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은 아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변동장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옵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대응 옵션이 많다면 그거는 현금 흐름이 출중하거나 아니면 현금 보유액이 기존에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의 한한 옵션일 뿐일 거고, 그것이 아닌 그냥 일반 직장인 투자자라고 하면은 대응 옵션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제 경험에 비롯된 겁니다. 저는 지난 이제 일주일간 하루하루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 기록들은 그런 거예요. 쿨한 척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속에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지 제가 그때 하려고 했던 매수, 매도 행위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최근 그 영상에서 제가 드렸었어요. 그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런 변동장세에. 미국 증시는 제가 그때 한 14일, 2주 정도, 한국 증시는 3주간에 걸쳐서 정해진 자신의 현금 보유액만큼 n분의 1을 해서 진짜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게 쪼개서 그렇게 분할 매수를 시작하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 또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대응 전략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18년도 때, 19년도 때 이때 코스피의 지속적인 하락, 그리고 19년도 때 초반에 그 S&P 500 미국 증시의 급격한 하락에 따라서 그때 제가 체득했던 그런 경험에 따른 대응 전략이었어요. 이때는 거의 한 달 가량 지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국면이었거든요. 물론 코스피는 예외였고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하락폭보다 더 시장은 더 많이 내려앉는구나 그 생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게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해야지 위험 분산이 되겠다라고 그때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번 장세도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대응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추진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 대응 전략이 모두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하락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딱히 대응 전략이라고 효과적으로 그렇게 대응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내가 18년도 때, 19년도 때 그런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하면 현재 손실폭은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러한 형태,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자신의 일기장이 되었던 어떤 블로그가 되었던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현재의 기록이 미래의 수익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대응 옵션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내가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가장 수지 맞는 그런 장사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록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금이 충분하고요. 현금 흐름이 만약에 넘쳐난다라고 하면은 굳이 기록이 아니라 지금 분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향후에 동일하게 발생될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과거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감정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지금 어느 정도 초안을 짜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동일한 일이 반복되더라도 손실폭을 줄일 수가 있고 그때 오히려 손실 대신에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 같은 장세에 새롭게 느낀 거는 그런 거예요.
과거 18년도, 19년도 때 보면은 주식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를 할 때, 정세가 불안할 때, 금과 채권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리세션에 대한 우려도 깊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금과 채권보다 현금 자체를 보유하려는 선호하려는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번 느끼는 거지만 시장의 변동성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저는 지난 일주일간의 이런 기록들을 지속적으로 축적을 했고, 이 기록은 최대한 가감 없이 써내려 갔고요. 이걸 쓰는 이유는 향후에 동일한 일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귀찮더라도 하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돈이 없어서 딱히 대응 옵션이 없다라고 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을 기록하고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놓는 게 향후 미래 수익을 창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대가들의 명언은 항상 적중해요.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약세장이 도래했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대가들의 명언을 끌고 와서 거기에 자신의 상황을 막 대입시켜서 얘기를 해요. 감정 몰입을 해서. 근데 저는 모두에게 똑같은 답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목처럼 우리 모두는 워렌 버핏은 아니에요. 워렌 버핏처럼 대응을 할 수도 없고요. 워렌 버핏처럼 행동할 수도 없어요.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그림을 한번 볼게요. 불마켓과 비어마켓, 그러니까 강세장과 약세장이 역사적으로 얼만큼 지속됐고 얼만큼 지속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CNBC의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도표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와요. 항상 주식시장은 우상향 해왔고요. 베어마켓보다 불마켓이 항상 길었어요. 그리고 항상 긍정론자들이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것을 저도 믿어 의심치가 않거든요. 이 역사의 방향성을 항상 옳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변동성이 극심해지고 하락장이 도래했을 때 모두가 입에 담는 말이 있어요. 저점에 매수해라, 분할 매수해라, 공포에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잡을 수도 없고요.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현금 자금이 있거나 아니면 그 타이밍을 굉장히 잘 맞출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역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자금이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자신의 기준에 맞출 만큼, 자신의 기준으로 그 타이밍을 맞출 만큼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2008년을 겪고 오랜 투자 기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급변하는 변동 장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험이 부족한 저와 같이. 저는 14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6년 조금 더 된 거죠. 그런 투자 경력을 가지고 이러한 변동 장세를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전 굉장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또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이 없고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투자 대가의 명언처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다시 돌아가서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답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가들의 명언이라든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말하는 방향성 측면은 항상 옳다라고 저도 봐요. 공포장애에서는 매수를 해야 되고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해야 되고 위기 도래 전에 현금을 보유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안전자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출발점도 다르고요. 대응할 수 있는 옵션도 달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모두 워렌 버핏은 아니거든요. 작년 모두가 워렌 버핏의 현금 보유액을 꼬집었어요. 이처럼 모든 기사들, 투자자들이
왜 이러한 미국 증시가 랠리하는 상황 속에서 현금을 보유하냐? 버핏은 항상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늘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처럼 할 수 있었을까요? 자본이 한정되어 있고요. 인간의 본능을 억누르기 힘든 상황 속에서 그거를 100%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워렌 버핏과 같이 투자 자산이 충분하고, 그리고 그거를 투자하고 남는 여유 자금이 충분한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워렌 버핏처럼 얘기를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투자 자산 이외에도 충분한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되고 현금 보유액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워렌 버핏은 항상 옳아요. 그리고 투자 대가들의 명언은 항상 옳아요. 방향성 측면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만의 대응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현금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버핏은 옳아요. 그럼 현금은 언제 보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워렌 버핏과 동일한 타이밍에 현금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은 별 없어요. 그것을 따라하면 아류작에 불과하고 워렌 버핏의 방식이 우리한테 100% 들어맞는다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우리 항상 결과만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시행착오를 기록하고 자신만의 투자 과정을 녹여내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버핏은 옳았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지금 투자 대가의 명언처럼 공포장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들로 인해서 나 지금 레버리지를 써야 돼?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저점에서 공격적으로 담아야 되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고, 또한 우리는 저점을 잡아낼 수도 없고요. 지금과 같은 변동성이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라요. 당장의 금요일과 같은 호재가 떴다고 하더라도 아직 명확해진 거는 없어요. 이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가장 해결책이라는 것은 명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대가와 전문가들의 명언에 자신의 스탠스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각자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을 하고 이와 같은 장세 속에서는 충분한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회를 포착을 해서 변동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더 큰 우선순위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끝으로 세 번째요. 첫 번째 이야기했던 것과 두 번째 이야기했던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을 기록을 해야 되고요.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그로 인한 앞으로의 자신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모두는 워렌 버핏이 아니니까 그의 방식을 차용을 해서 병행을 하거나 우리 모두는 하워드 막스와 레이 달리오와 다른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규모와 맞는 그런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 경험은 솔직히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시선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는 투자를 길게 해나갈 거니까 지금 단기간에 일비하기보다는 지금을 기록을 하고 향후 10년, 20년, 30년 그 이유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뭔가요? 그러면 2년, 3년, 4년, 5년. 우리는 주식시장이 항상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는 거를 믿어요. 저도 그렇고요. 불마켓이 다시 도래해서 긴 시간 동안 불마켓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때를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을 기록해야 돼요.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투자 대가들과의 타이밍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타이밍은 그들과의 경험과 나의 경험 사이에 괴리율에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 계류를 점차적으로 좁히는 순간에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좁히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결론은 명확해요. 시장은 언젠간 우상향할 겁니다.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을 수가 있고요. 수익으로 창출되는 기간이. 우리같이 대응 옵션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긴 시간 물려 있어서 다시 손실을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기간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을 기록을 해야 되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혹시나 너무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공격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변동성을 너무 공격적으로 바라보지 말자. 모두 성투하시고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모두 잘 견뎌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투자를 디자인하다 투자이너 JSK였습니다.